안녕하세요. 알려주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대화 소재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출을 쪼개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게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소득세율이 워낙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매출을 쪼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자, 매출을 쪼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공동사업자를 둬서 매출을 쪼갠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동사업자를 통해서 매출을 쪼갠다는 것은 매출을 쪼개는 게 아니라 이익 부분에 대한 걸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의 단기 수익이 남는다. 그러면 보통 종합소득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한 사람이 2억의 이익을 신고했을 땐 7,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걸 두 사람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 하게 되면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7, 8천 내야 될 세금을 4천만 원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사업자로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두 명을 둘 수도 있고 세 명을 둬서 이렇게 쪼개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들을 1차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매출을 쪼개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자로 쪼개는 거예요. 사업자로 쪼개는데 업종과 업태가 분리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이런 경우겠죠. 우리 정육식당 가보셨을까요?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 고기 따로 결제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따로 결제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도소매 업종으로 하나 해놓고 식당으로 따로 등록해서 사업자를 면세, 과세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럴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매출을 따로 인식할 수가 있고 요식업 쪽으로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쪽에는 직원들이 많지 않겠죠? 이쪽에 직원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좀 장부를 따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하나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과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을 좀 구분하는데 법인으로 들어오는 건 나라장터나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사업 위주로 하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들 위주로 하고 사업장이 구분이 돼 있거나 분리가 돼 있거나 이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안 생기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런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마치 이게 합법적인 것처럼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위험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을 쪼갠다, 사업자로 쪼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차명 계좌를 활용한다. 이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효상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효상의 사업주의 이름이 동일한 또 다른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이 있어요. 자, 이 세 개가 대표가 동일하다면 나중에 종합과세 될 때 여기서 남는 이익과 여기서 남는 이익과 여기서 남는 이익 이게 합쳐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익이 남지만 여기서 결손이 나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차감을 해서 이익을 만들거나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실질적 소유주는 난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효상이라는 사업장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사업장이 은효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매출 대비 이익이 없어서 가져갈 게 없으면 사실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차명으로 이름까지 빌려준 사람한테 이 이익까지 다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줘야 될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뺀 나머지 것을 다시 가지고 오겠죠? 어떻게 가져와요? 현금으로 가져올까요? 매출로 계산서 발행해서 가지고 오실까요? 그러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가져와요. 그럼 누구 계좌로 받아요? 내 이름으로 받는 건 좀 그러니까 와이프 계좌나 딸 계좌나 아들 계좌나 어머니 계좌나 이런 식으로 계좌가 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또 돈이 모이겠죠? 그 돈을 또다시 이체하고 사용하면서 흔적이 남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할 만큼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PCI, P-C는 I라는 그런 산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Property, Consumption, Income. 이것이 각자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자산과 거기서 무엇을 지출했는지 남는 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자산을 늘려나가죠.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자, 그 매출 가운데는 뭐 계산서 받는 것도 있죠. 신용카드로 받는 것도 있죠. 이런 식의 매출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지출들, 소비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를테면 뭐 부동산을 사실 수도 있고, 차를 사실 수도 있고, 뭐 인건비를 지급하실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지출 내역 가운데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저축도 하시고, 연금도 드시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지출 내역 가운데 포함이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내가 버는 것과 쓰는 것이 뭐가 많아야 될까요? 버는 것이 많아야 쓰는 것이 그만큼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는 부분이 소득으로 잡혀서 거기에 따른 과세 표준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10억을 번다고 해놓고 20억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는 사례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은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1년, 2년, 3년, 5년 누적 관리되다 보면 내가 실제로 벌었다고 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납부한 세금 기준으로 소득 신고가 돼서 이런저런 투자 저축 활동이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자산이 형성이 됐다. 그럼 이거 뭘로 형성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산출해서 역산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 ntsgo.kr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정보 공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 거기에서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름이랑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까지 공지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판결 요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 포탈함, 징역 1년. 좀 더 내려오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상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네,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조세 포탈범 명단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차명 계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와도 같은 행위들을 하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명의의 사업장인데 실질적 소유주가 난데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내가 관리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티가 안 나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티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남는 이익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 소유주가 하실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역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보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쪼개는 것은 권유하겠지만 이런 차명 계좌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된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지 않더라도요,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럼 제도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만 사용하셔도 상당 부분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쉽다, 편하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런 좀 불법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매출을 쪼갠다라는 게 합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차명 계좌와 관련돼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사업 잘 영위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